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정의선 씨 큰일 났다. 정의선 씨는 정주영 회장님의 장손입니다. 정몽구 회장의 장남이고 정 회장님 회장의 맞손자입니다. 올해 53세입니다. 이분이 유명해진 것은 물론 기업인으로서 정의선 회장 이름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양궁 신화를 일으키면서 이분의 이름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습니다. 즉 그러다 보니까 정의선의 경영 리더십까지 조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언젠가부터 저는 현대차를 보면서 외제차가 시야에서 사라지고 현대차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현대차의 외관이 굉장히 세련돼지면서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자동차로 변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현대차 경영을 맡기 시작하면서 현대차는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현대차를 타면 재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는다 그럽니다.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기차가 조금 뒤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기차도 이번에 벤츠가 화재가 나면서 현대 전기차가 또 앞서서 치고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영학계나 스포츠학계에서는 이번 파리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정의선 회장의 경영 리더십에서 이 정의선 회장님은 대담하고, 즉 사나이, 외모도 사나이답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사나이답고 혁신성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혁신하면서 포용성을 가지고 있다. 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혁신을 할 수 있는 거죠. 포용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담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현대차의 혁신은 물론이고 아버지 정몽구 회장은 지금 명예회장으로 있고, 정주영 선대회장의 그 뚝심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 500원짜리 뒤에 있는 거북선을 가지고 영국에 가서 그 거북선을 만든 민족이라 그러면서 외자를 유치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주영 회장은 기발한 분, 대담한 분이었습니다. 이 양궁을, 이만큼 세계적인 양궁 신화를 일으켰던 것도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금메달, 은메달, 단기 성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담하게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 양궁을 발전시키자는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만든 결과 이번 양궁 신화를 썼다 그럽니다. 이 양궁인들과 진정한 소통을 하고 교감을 하면서 그들의 불만이 무엇인지 다 받아들여서 그 불만을 과감하게 혁신하고 중장기 발전을 세워서 이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너무 눈앞에 보이는 성과, 단기 성과에만 연연하지 마라. 모든 것이 기본이 본질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 본질이 잘 되어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 그러니까 포장지하고 분만 바를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잘 구축을 한 다음에 그 잘 구축된 시스템 위에서 선수를 공정하게 선발을 해야 된다. 그 선수를 공정하게 선발하는 것도 시스템에 의해서 선발이 돼야 공정하다. 그 공정성의 기본은 투명성이다.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누구나 이 사람이 국가대표가 됐다는 것은 고개를 끄덕끄덕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평성하게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면 나도 실력만 있으면 저 자리에 갈 수 있다. 그런데 뭐 이 사람들 학연, 지연, 뭐 파벌 이런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아부하느라고 연습하고 노력할 시간 없고 영혼을 팔지 않으면 국가대표 선수가 될 수 없다. 이런 문화가 조직 문화로 뿌리 잡으면 그 조직 문화는 망하는 겁니다. 학연이 누가 됐건 나이가 많건 적건 파벌이 어떠하건 간에 실력이 있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직을 믿으면 누구나 열심히 하죠.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이 탈락하고 도태되는 건 인간 사회의 기본 중에 기본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연, 너는 내 후배니까, 너는 나랑 같은 학교 나왔으니까, 너는 내 제자니까 라는 것이 지금 대한체육회에 퍼져 있는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썩어빠진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저는 배드민턴 협회를 통해서 터졌다고 생각됩니다. 있을 수 없는 적이죠. 이전 그 구태의연한 조직 문화는 다 버리고 철저한 경쟁력에 의해서만 선수를 뽑는다. 이렇게 시스템을 강화한 결과 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또 현대자동차의 그 과학 기술까지 벤치마킹해서 이 활을 쏘는데 필요한 기술까지 개발을 해서 이들에게 제공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양궁협회는 유소년 대표부, 유소년들 중에서 초등학생이죠. 유소년부 중에서 잘하는 대표부, 또 청소년 대표부, 즉 16살까지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대표를 뽑아서 훈련하고 또 후보 선수, 19세까지 후보 선수를 뽑아서 양성을 하고 또 대표 상비군, 대표가 되기 위한 상비군까지 해서 이 중에서 국가대표를 뽑는 이 시스템이 완전하게 체계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김수진 선수도 이 체계적인 육성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시스템이 공정하고 깨끗하기 때문에 이번 대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양궁 신화를 거둘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국민들이 정의선 회장님 배드민턴 협회 회장도 해라, 축구협회 회장도 해라, 이렇게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협회로부터 러브콜을 받고 있다면 정의선 회장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다름 아닌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되는 겁니다. 대한체육협회 회장이 되면 여기에 모든 협회가 다 가입되어 있고 체육협회 회장이 이 모든 협회를 컨트롤하고 통솔하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해야 될 것은 이제 선대에서 쭉 관심을 가져온 양궁협회를 떠나서 대한체육회 협회로 먼저 가는 것이 대한민국 다음 LA 올림픽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